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컨텐츠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의 한비입니다. 보도입니다. 도비입니다. K입니다.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트민우에서 준비한 주제는 22년 6월 29일부터 방영한 16부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 한바다에서 입사하면서 펼쳐지는 드라마인데요. ENA라는 생소한 채널에서 이 드라마를 하면서 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연출하신 분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유인식 감독님인데 낭만 닥터 김사부, 자이언트, 외과의사 봉다리, 증인을 극본으로 썼던 문지연 작가님이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장애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도 많았고, 회차가 가면 갈수록 처음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귀여운 여성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처음엔 되게 저는 긍정적이었거든요. 이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약간 어리둥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심지어 로맨스까지 나오니까 장애를 가진 캐릭터의 로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친척 중에 자폐인이 계셔가지고 저는 처음 볼 때 오히려 보자마자 불편했어요. 저렇지 않은데, 내가 아는 자폐인은 저렇지 않은데 드라마라서 픽션이라서 너무 그 환상 속의 자폐인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니까 정말 그 스펙트럼 속에 많은 증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처음 볼 때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게 너무 드라마라서 진짜 저는 오히려 처음에 더 그런 걸 느꼈어요. 장애 증상들도 반향어라든지 그 손을 파닥거린다든지 이런 것들, 걸음걸이 이런 것들도 다 너무 그냥 귀엽게만 그려져가지고 너무 판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초반에가 불편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정훈이라는 또 다른 자폐인이 나오면서 다양한 자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드라마라서 이렇긴 하지만은 여러 증상들이 있다 또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처음에 좀 그랬어요. 고기능 자폐라고 하나? 그런 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 정도까지 가면은 반향어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저희 친척도 반향어가 있진 않고 눈을 잘 좀 못 마주치고 말할 때 높이가 없고 그런 정도? 근데 너무 과장돼서 너무 그러니까 그걸 귀여운 요소로 어필이 되는 것 같다 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신 분이 어떤 로맨스를 경험하기가 실제로 힘든 게 뭐 타인의 마음에 잘 공감하기 어렵고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니까 로맨스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로맨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했어요.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보고 싶어 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또 영우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될까를 좀 궁금해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여기에서의 로맨스가 이렇게 후반부에 현실에 부딪혀서 뭐 내가 외롭게 만들 거니까 우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기는 하지만, 로맨스에 빠지는 상황 자체는 조금 이제 판타지스러워서 그냥 되게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영우가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점에서 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좋다고 봤는데, 이제 실제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좀 판타지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지점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일단 이준호라는 캐릭터가 너무 판타지여가지고. 맞아. 녹음을 지금 마지막 회 하나 남겨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회 전회 15회인가요? 15회 반응들이 사람들이 이준호가 NPC 같다고
정말 무해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없는데. 정말 NPC 같다고 해요. 심지어 잘생기고 인기 많고 여자들이 그렇게 대쉬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 걱정하고 뭐 우려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드라마에서 또 그 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처음에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이 드라마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것도 유형이 너무 다양한데 다들 우영우 같진 않은데 하면 바로 다음에 맞아. 정문 에피소드 나오고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로맨스 너무 판타지를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남자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가 되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다. 되게 긍정적인 논의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방구뽕 같은 에피소드도 그렇고 사실 범죄잖아요. 방구뽕 씨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납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에피소드가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면서 또 이야깃거리를 좀 주는 그런 점에서 또 이 드라마가 가지는 뭔가 좋은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두를 던지는데 이게 이 에피소드별로도 캐릭터별로도 이 이야기 전체로도 다 의미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화두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해 봐야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 눈에 이제 보이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로맨스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 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고 그것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높고 뭐 그래서 이거 정말 저렇게 귀엽고 아름답고 예쁘게 초반에서도 막 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막 준호가 반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찾아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픽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가시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뭐 요즘 사람들이 되게 PC충 싫어하는데 저는 완전한 PC인이거든요.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무조건 넣어야 한다라고 혼자서 주장하고 할 정도로 굉장한 PC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그걸 보면서 저거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또 반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사랑이니까는 보여줘야 한다. 드라마도 사실 판타지잖아요. 그런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맞아. 사실 현실에는 없고 그런 상황들도 너무나 그러니까 드라마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런 게 오히려 좋은 논의를 가져다주는 소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마블 드라마들이 굉장히 그 PC적인 요소 때문에 되게 여자 캐릭터 욕을 많이 인종도 먹더라고요. 바꾸고 뭐 흑인이나 아시안을 내세워야 되냐 뭐 혹은 성소수자를 내세워야 되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냥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재미를 떠나서 마블 드라마들 잘 챙겨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미즈 마블 해가지고 중동계 무슬림 얘기 나오고 호크아이에서는 청각이랑 신체절단 장애인 나오고 문나이트에서는 정신분열 장애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생소한데 그렇게 한번 봄으로써 이런 삶들도 존재하는구나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재밌었던 부분 하나가 또 다른 플롯이긴 한데 한바다라는 로펌과 태산이라는 로펌 두 수장이 변호사가 여성 두 분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욕망에 거의 이 주인공이 휩쓸리고 막 보통 그리고 우리가 아는 드라마를 봤을 때는 변호사? 뭐 대표 이러면 남자인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이거를 이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재밌었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바다 대표님이 되게 선역이라서 이 우영우를 편견 없이 채용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런 의도가 아예 없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캐릭터인 것 자체가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여자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사람일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이 대표도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 우영우라는 변호사를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지점이 생겨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보통은 남자 대표는 남자 그 두 라이벌의 남자가 뭐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정말 성별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새로워지고 참신해지고 우리가 여성으로서 되게 이입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성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좀 재밌어진다는 게 성별만 바꾸면 이렇게 재밌어지는데 왜 그것들을 참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봄날의 햇살씨 최수연 캐릭터도 그것도 여성인 점도 좋았어요. 보통은 진짜 서브남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으로 엮이고 막 서브남이랑 메인 남주랑 또 뭐 여자 주인공 같고 사랑 같고 뭐 줄다리기 하고 막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성으로서 친구로서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고 또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막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성별만 바꿨을 뿐인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글을 봤었는데 둘 중에 서브남주로 누가 어울리냐 해서 그 최수연 캐릭터랑 동그라미 캐릭터 둘 다 이제 서사가 있잖아요. 우영우를 대학교 때 도와준 사람 동그라미는 이제 학창 시절부터 도와준 사람 해서 둘 중 누가 서브남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둘 다 남자였으면은 그냥 럼라로 뭉개지는 건데 친구로 해가지고 진짜 가슴 따뜻해지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영우 아빠도 원래 보통은 엄마들이 제발 이해만 낫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아빠가 버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식과 부인을 버리고 그런 게 많은데 여기서는 영우 아빠가 영우를 케어하고 엄마가 영우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그걸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여성 캐릭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이랑 비슷하고 또 근데 이게 딱 성별만 반절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일 때 주는 여러 가지 결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 배우가 또 자기의 캐릭터로서 소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그 아우라라는 것도 있고 그 사회적인 어떤 맥락 그리고 그 배우의 어떤 매력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되게 저는 신선하고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 대표들의 갈등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맞아.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태수미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엄마인 자기가 그 우영우를 버린 딸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도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남자와 아들이었으면 그 정도 감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의 연기 같은 걸 생각했어요. 너무 진경 쩐다. 미친 연기력과 그 상황들 해가지고 더 명장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뭐 돈 때문이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누가 얘기했어? 막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날 원망했니? 너무 좋았어요. 그 점. 상투성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 상투성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라고 말하는 많이 봤던 고착화된 캐릭터를 좀 쉽게 가려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짜 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 작가분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랬는데 또 후반에는 또 진짜 집중력 떨어지신 것 같이 조금 그거 활용이 개연성 없이 잘 못했죠. 맞아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반부에는 그 캐릭터로서 이 캐릭터들이 서 있는데 후반부에는 어떤 작가님이 부여한 어떤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거에 캐릭터들이 조금 휩쓸려 가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캐릭터가 우리 전이랑 좀 다르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꽤 생겼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저는 막 엄청나게 핍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호불호가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핍진성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최세연이 권민호를 좋아하는 게 맞아, 그게 너무 현실이야. 조금 더 판타지로 포장해 주셨으면. 어렵네요 이 문제는. 영우 아빠도 그렇고 되게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어렸을 때 그 선택이 뭐 옳냐 그르냐를 뭐 사실 누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제 딸에 대한 어떤 사랑이 되게 건강한 방향이고 그 이준호라는 캐릭터도 정말 이제 영우에 대한 러브라인을 제외하고서라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 엄청 사려 깊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막 영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얼굴 봤으니까 끊자. 라고 할 때도 나는 그러면은 얼굴을 더 보고 싶어지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게 건강하다. 이 막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을 숨기거나 뭐 꼬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다고 느꼈고 수연이 캐릭터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정명석의 캐릭터도 어떤 부분에서는 편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는 엄청 좀 이상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판타지스럽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저는 좀 되게 따뜻하게 보긴 했어요. 저 드라마가 꼭 모든 현실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명석 연기하신 배우분도 연기할 때 판타지다, 유니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엔 이런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야기적으로 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힘든 시기고 힘든 세상이고 따뜻한 힐링물이었죠.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는 또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사건을 다루고 매 회마다 다루고 있지만 그런 인물들 때문에 되게 따뜻하고 힐링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대형 로펌이니까 이렇게 의뢰하는 분들이 꼭 착한 사람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논의할 거리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되게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입체성 같은 거를 잘 보여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선함을 같이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성은 여성을 돕는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했던 봄날의 햇살 최수연 변호사도 우영우의 엄청 든든한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류재숙 변호사가 나오는 에피소드 성차별 정리해고 소송 여성 피해자분들이 성대 변호사를 붕어빵 사주면서까지 진짜 뭐 이렇게까지 잘해주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이 여성을 돕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후반부 갈수록 권민우 변호사를 좋아하는 햇살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햇살이라는 애칭 귀엽다. 심지어 동그라미도 좋아하잖아요. 장난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더 진짜 분노가 났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화나는 거는 어떤 그 적절한 그 포인트,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가 없이 손 한 번 딱 스쳐가지고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수연이가 남자에 미쳤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변화한다거나 성장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스킨십 한 번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수연이가 외로운가 봐요. 그 전에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맞아. 좀 너무 이야기적으로 약간 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는 좀 작은 부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긴 했어요. 좀 작은 부분이니까 뭐 작가님이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목표하는 바가 이렇게 있어서 이 캐릭터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조금 거슬리는 것도 너무 이해하고 근데 저 여성연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우영우 자체도 자기가 소수자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어떤 소수자 혹은 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거를 공감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들끼리 더 연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에 뭐 개양심 씨 얘기나 다른 또 소수자성으로 엮이기도 하죠. 저 초반에 나왔던 정훈 캐릭터도 그렇고 그거는 남자 여자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그 초반 에피소드들을 보고 유재석 변호사처럼 인권에 되게 관심 많은 변호사가 나오면서 아 마지막에 엔딩이 인권 변호사 되면서 끝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전혀 아닌 분위기라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그 에피소드에서는 되게 막 영우가 깊이 고민하다가 맞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고민이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드라마 초반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류재숙 변호사도 그렇고 그 최수연 캐릭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보여놔주고서는 실제 드라마는 그 가치를 실현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서 끝나버리니까는 아직 1회가 남긴 했는데 그 1회만으로 근데 다 이미 15회에서 그럴 수 없겠죠? 이미 쌀이도 우영우의 지지자가 되어주지 못하냐 왜 이러면서 권민우한테 얘기하면서도 뜬금없지 않아? 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다. 내가 그런 남자면 좋겠으니까 해. 그걸 또 사랑으로 뭉개버리니까는 그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를 갑자기 사랑으로 뭉개버리니까는 근데 햇설 씨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그 권민우한테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권민우 하나도 안 변했지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갑자기 캐본- 변하면 죽는다던데 말은. 캐릭터 붕괴한 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대사 보고 압박을 받고 있나 작가님이 마치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이것처럼 작가님이 어디서 뭔가 외압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않고서야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캐릭터한테 캐붕이라 그러고 진짜 캐붕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쉬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권민우를 그렇게 나쁘게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인간적으로 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권민우 캐릭터도 저는 되게 소중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햇살만큼 소중한 캐릭터다. 왜냐면 진짜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되게 공평이랑 공정을 구분 못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거를 권민우가 대변하는 캐릭터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그걸로 공감을 많이 샀잖아요. 권민우 자체에 공감을 하기보다 맞아 저런 사람들 진짜 많아.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을 많이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그게 막 무너지고 그 캐릭터가 깨닫는 과정 없이 갑자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햇살이랑 러브라인을 해주고 이러니까는 그게 좀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진짜 긍정적인 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약간 한 대 때리는 그런 지점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영우를 너무 재밌게 봤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 말할수록 아쉬운 부분이. 정말 그렇게 그 캐릭터를 TV로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캐릭터여서 되게 소중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회만 남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게 회차가 더 남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 그때 풀려고 해도 지금 이런 전개는 아니지 않아요? 오늘 그걸로 우리가 녹음하는 오늘 마지막 시즌 1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엄마 얘기랑 그리고 시즌 2가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ENA가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고 ENA는 시즌 2를 원한다고 하는데 배우들도 조율해야 되고 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후반 흐름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공평 이거에 엄청 매몰돼 있는 캐릭터이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뭐 갑자기 가족사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캐릭터를 좀 줬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우가 이제 다른 변호사 밑에 들어가게 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나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동료애를 깨닫는 듯한 느낌, 뉘앙스를 주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뉘앙스다. 뉘앙스 최수연 말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얘기해줄 때 하지만 최수연이 사랑을 느낀 시점은 더 앞이었어. 사랑에 대한 포인트는 이게 권민의 성장만 봤을 때 그렇게 설정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막 그 서사를 되게 나눠갖기 이렇게 너무 캐릭터가 지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 캐릭터까지 러브라인을 해줘야 됐었나 그 생각이 좀 제일 러브라인 주지 말고 차라리 그런 서사를 더 주지 이런 느낌. 맞아, 차라리. 아니 왜냐면 권민우가 처음에 그런 막 행동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지적을 되게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또 최수연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 그래서 최수연 캐릭터를 되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컸는데 갑자기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네 행복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요.
우리나라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너무 사랑 이야기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는 그런 점들이 싫어서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랑 이야기 빼고도 되게 의미 있는 스토리라인들이 많고 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이 드라마도 사실 그런 드라마구나 하고 봤는데 좀 뒤로 갈수록 그런 제가 싫어하는 한국 드라마의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해결되고 다 문제 없고 막 갑자기 하하호호하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준호 씨의 사랑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드라마가 끝나길 사실 바랬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장애를 가지신 분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위주가 되면 오히려 이 드라마가 가지는 의미가 흩어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처음에 초창기에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호가 막 사랑을 느끼고 아 내가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조금 물탄 듯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났으면 오히려 재미있는 엔딩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그 사랑에 있어서도 그런 질문으로 가는 결말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더 팬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들의 사랑이. 그럼 또 시즌2가 또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이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쭈르륵 돼 있어가지고 혹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뭐 재밌게 보거나 뭐 불쾌한 것도 괜찮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저는 그 간장 변호사와 후추 그 사건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그 사고 난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잔상이 많이 남다고 해야 되나? 이미지적으로 충격적이어서. 그거 되게 흔한 거잖아. 흔하잖아. 드라마에서 갑자기. 네네네. 근데 너무 그 파괴되는 장면이라던가 그게 너무 인상이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본 리액션에 우영우 변호사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건 있어, 맞아. 되게 충격적이긴 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되나? 약간 이 정도. 이게 컷을 쪼개서 막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풀샷으로 그게 그냥 부숴버린 거죠. 페이크가 아니라. 그렇죠. 돈을 아끼려고 사실 쪼개서 찍. 나 그 생각에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했어, 진짜. 그냥 이 불법 유턴을 하다 불법 유턴이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휙 돌다가 갑자기 이 화면으로 확 들어가지고 그게 찌그러지잖아요. 차가 실제 사고를 목격한 느낌이 들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쇼킹하긴 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도 충격이고 막 그 앞에 돈 때문에 막 소송 걸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좀 전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추격전 이런 장면이 아니라 되게 일상적인 화면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장면이라 아니 그 회차에서 가히 그 PPL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차 그럴 때문에. 만하다. 차 때문에 마세라티 부시느라고. 그러니까 가히 나 거기서 받았다. 차도 좋은 차였는데. 그 아내랑 돈을 로또 당첨됐는데도 안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은 거니까 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잘 됐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잘 찍었네 그럼. 촬영을 잘했네. 생이라는 게 되게 험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그 에피소드 자체가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이렇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인정합니다.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그 결혼식장에서 드레스 흘러내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거 너무 보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밤에 꿈도 꿨는데 끔찍해가지고 막 생각이 났어요. 그 에피소드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또 내면서 또 어떤 생각할 거리를 또 던져주고 그런 것들도 좋았고 흥미로웠어요, 진짜. 그 배우분도 너무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그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저는 그게 웨딩드레스가 벗겨진 그 사건이 되게 엄청 강렬하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충격적이고 강렬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성소수자의 이야기로 전개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원치 않은 결혼 이런 거는 너무 있을 법한 일인데 원치 않은 이유는 평범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깨지게 된 게 그 웨딩드레스가 벗겨져가지고 그 뭐 문신 드러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나 너무 특이하다 생각했어, 진짜. 저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이 드라마 전체에서 1화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1화의 오프닝 시퀀스나 이제 우영우 등장하는 캐릭터 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연출도 너무 좋고
특히 1화에 처음에 이제 우영우 나올 때 얘기할 때마다 우영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고래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화에 뭐 그 이후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1화에 딱 처음 나왔을 때는 연출도 너무 좋고 그냥 이 장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화가 진짜 인상 깊어서 나레이션도 네, 그런 게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드라마가 있어라고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할 때 근데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1화에 다 이제 뭐 정명석 변호사가 엄청 좋은 상사긴 하지만 처음에 되게 편견을 가지고 하다가 같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1화를 보면서 딱 이 드라마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1화 사건도 그 사건 해결 과정도 재밌었고 그 고래 퀴즈 내면서 이제 우영우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되게 뭐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서 해결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1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래랑 되게 연결시키잖아요, 이야기를.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마다 그림 나오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고래 이미지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래가 보면은 사건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고래가 다 달라가지고 그 고래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출에도 공을 되게 많이 들였구나 싶은 드라마였어요. 그 법정 방구뽕 씨 변호할 땐가? 그때 그 꼬리가 잘린 구겨진 상처 구부러진. 입은? 그 위에 지느러미 그 구부러진. 법정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 포도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고래 장면 중에 그 장면이 저는 번뜩 생각나가지고 그 장면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좀 소름 끼치죠, 약간. 전 고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고래 이미지도 되게 너무 우영우가 잘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뉴제스 그것도 재밌었는데. 맞아. 그 숙제륙입니다. 우영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숙제륙입니다. 인사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 변호사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 한마디라고 해야 되나? 그분 너무 연기 잘하지 않아요, 맞아. 진짜? 그 시 읽는 장면도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리고 약간 거기서 정명석 변호사랑 그 변호사 둘이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좋은 에피소드였던 그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정명석 변호사는 햄버거 그냥 대충 먹는데 직접 기른 야채로 비빔밥을 먹는 숙제리 변호사님 나오면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인권 변호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이 드라마를 처음에 보기 전에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증인이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그 증인에는 이제 그 김양기 배우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어떤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목격자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되게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양기 배우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뭐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될 수 없겠지? 하지만 나는 증인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나는 증인을 설 거야 라는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김양기라는 배우의 그 역할이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변호사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고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특정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매해. 그래가지고 매해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너무 좋고 너무 집중력 있게 되게 다 잘해주셔가지고 이미지도 진짜 실제 인물 같고. 맞아. 검사님들, 저는 검사님들. 판사들. 검사 캐릭터를 북한에서 온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국선 변호사. 그분 너무 좋죠. 그분 진짜 변호사. 국선 변호사 그 자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잠시 나오는 인물들도 되게 잘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이 이야기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배우분들이 되게 호연을 많이 해주셨고 캐릭터들도 그 개양심 씨 캐릭터가
좀 입체적인 면이 있잖아요. 되게 아니,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는 사실 잘못한 거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정상장작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사실 한화에 이런 거 담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어요. 맞아. 매회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이제 펭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엄마 역할로 윤유선 씨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맞아. 이제 우영우를 보면서 뭐 그 마음이 약간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되게 와닿는 맞아. 되게 있을 법하면서도 또 연기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실제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나 가족이 같이 나와서 그거 리액션 하신 거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기 힘들었대요. 내 아이랑 너무 달라서. 그 에피소드 때문에 사실 우영우 변호사도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긴 했었지만 그 정훈이 에피소드 덕분에 진짜 현실적으로 그 가족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반이 참 이렇게 딱 이렇게 흡입력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보통 드라마들이 초반 에피소드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진짜 아쉬워. 초반에 드라마는 뒷부분이 아무리 재밌어도 1화 유입이 안 되면 시작을 안 하니까. 네. 저 제주도 편은 좀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몰아치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힘을 약간 빼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가신 것 같긴 해요. 전체를 봤을 땐 그냥 그런데 그 사건은 재밌었어요. 맞아. 3,000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건 것도 되게 진짜 있을 법하고 분명히 나는 이게 왜 3,000원을 받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얘기를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절의 이야기도 너무 이해가 가고 좀 첨예한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첨예한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재밌어요. 난 재밌어요. 이길 수 있을까? 약간 막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우영우가 맞는 게 뭐 반드시 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시청자로서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 우영우 변호사의 고민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의뢰인들을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똑같이 우리 시청자도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그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그것도 재밌었어요. 너무 있을 법해 그것도. 맞아요. 가족 드라마의 그 내용이라서. 너무 있을 법해 진짜. 그리고 초반에 그 이장님이 다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말 바꾸잖아요. 말 바꾸는 거. 그 이장님 캐릭터가 연기도 좋고 있을 법하면서도 그렇게 한 게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진짜 소중한 드라마네. 올해를 휩쓸만 했다. 워낙 재밌고 괜찮은 요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화제성이 있기도 하고. 완성도가 높았으니까 이대로 끝까지 딱 이렇게 그 기대가 있는데 조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 킬링 이브 그 우리 리뷰하면서 찾았었던 말이었는데 정확히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허구가 꿈 꿀 수 없다면 현실은 어떤 꿈을 꾸겠는가 이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영우도 의미 있는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란은 많을 수 있었어. 맞아. 실제로 외국에는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도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런 서번트 증후군 같이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 장애라서 자폐증이 있어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 있을 거라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을 텐데 본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자폐인이야 라고 진단명을 받지 않았어도 거기에 해당될 텐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그거를 알린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드라마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자폐 스펙트럼이 뭐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해보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특히 그 펭수랑 같이 나왔던 그 에피소드 보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고 정말 이런 캐릭터를 변호사라는 역할을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좀 도발적인 면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에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풀어낸다고 이 소재를 가져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발적인 힘이 있는 진짜 이 소재를 가져온다고 이런 거 진짜 느꼈어. 진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혐오가 저도 생각했을 때는 이 모른다는 데에서 오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움이나 아니면 혐오나 불편한 감정들이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 좀 덜 불편해지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말이죠.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화를 앞두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1화로 다시 돌아간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되게 의미 있고 오늘 마지막 엔딩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저희도 마지막 엔딩을 보고 만약에 생각이 바뀌면 댓글을 달 테니까 많이 주목해 주세요. 아 정말요.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까지 왔잖아요. 태수미의 아들이 해킹범이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1화를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하다니 확실히 이 작가님이 도발적이다. 이 큰 사건을 던지다니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분명히 그리고 그걸 썼을 때는 시즌2를 염두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들이 이 마지막 화가 되게 좋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청자들을 설득을 시킬까 이 마무리로.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이렇게 높은데 너무 떨리고 기대되네요. 저희와 함께 마지막 에피소드도 함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